자, 점유권 들어왔습니다. 179페이지 쪽으로 왔어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거기 기억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주택 임대인 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을이 여기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여기 이제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이 임차인이 전대차를 했어요. 그래서 전차인 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전차인 병이 임차인이 이 전입 신고한 거를 빼내고 이 전차인이 14일 내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그대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시킨다는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그 기억분 다시 한번 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이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여기 임차인이 간접 점유한다는 것은 전차인을 통해서 무슨 점유한다고요? 간접. 임차인이 이거를 직접 하니까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있단 말이죠.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뭐가 된다고요?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점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뭐 한다고 유지된다. 이런 판례예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간접 점유, 직접 점유 다 점유자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디귿번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다. 임의로 양도한 경우에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이다. 그런데 침탈로 보지 않습니다. 자, 잠깐만. 지금 여기 임차인이 지금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임대인이 지금 간접 점유란 말이죠. 임대인이 간접 점유인데 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이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물을 이전시켰어요. 그럼 의사에 반해서 목적물을 이렇게 넘기고 자체는 침탈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이란 말은 틀립니다. 다시 할게요. 직접 점유자가 여기서 직접 점유자는 뭐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겠죠.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다. 임의로 양도한 거를 우리가 갖다 바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임의로 양도한 거는 침해가 아니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양도한 경우에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갖다 바친 것이니까 간접 점유자의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간접 점유자의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디귿번은 뭐가 안 된다고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돌려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소유권으로 돌려받으세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돼요. 다시 뭘로 돌려받으라고요?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되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자, 리을번 봅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 물권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것이죠. 예. 물권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미음번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잠깐만 보세요. 여기 봅니다. 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점유 매개 관계가 있고 점유 매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가 있으니까 이것도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이 중첩이라고 하는 말은 더블이라는 소리예요. 중첩.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매매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가 더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네요. 자, 그다음에 181페이지로 가서 07번입니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 자, 자주점유가 뭔가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그래요. 다시 합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다. 몇 개인가? 1번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이런 점유는 다 타주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를 구분하는 건 어떤 기준에 구분한다 그랬어요? 점유 개시의 권원, 점유를 개시하는 권원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점유 개시 당시에 권원의 외형적 객관적으로 어디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계약서. 계약서에다가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적어놓으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 자, 니은번 악의의 무단 점유자의 토지 점유는 이거는 타주입니다. 악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무단 점유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점유가 돼요? 타주죠. 내 거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 점유했으니까 무단 점유가 타주죠. 디귿번 명의 수탁자의 토지 점유다. 명의 수탁자는 자기가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의 토지 점유는 2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안 되죠. 시효취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유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점유자의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아리까리에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자주 점유로 추정합니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하면 뭘로 추정한다고요? 자주 점유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분묘 기지권의 토지 점유다. 분묘 기지권의 토지 점유는 관습법상 이 지상권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관습법상 뭐로 본다고요? 지상권. 지상권이니까 뭐예요? 타주. 자, 그 다음에 비읍번입니다. 매도인이 타인 권리를 매매하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이다. 매수. 왜 매수했어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매수했잖아요. 왜 매수했다고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 자, 그 다음에 10번 토지를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 대금을 다 받았어요. 대금을 다 받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이응번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종전 소유자의 점유. 경락인이 매각 대금을 다 완납을 했으면은 이제 넘겨줘야 되니까 넘겨줄 종전 소유자의 점유도 타주입니다. 10번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 없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데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는 이것은 타주로 보게 됩니다. 요거하고 뭐하고 구분을 해야 되냐면 비읍번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뭐하고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비읍번. 비읍번을 보니까 매도인이 타인 권리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는 이것은 그 자주라고 했죠? 근데 그 지읍번 매도인이 처분 권한 없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는 이건 또 타주라고 돼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그 비읍번하고 지읍번을 잘 비교하셔야 돼 이게. 예. 다시 비읍번하고 지읍번. 비읍은 자주고 지읍은 타주점이라고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하면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신경 써서 판례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다음에 치읍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점유자 할 때 점을 빡칩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점이다. 그래서 점자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뭐라 한다고요? 점자. 앞에 시작을 뭘로 시작했어요? 점유자가. 그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이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지만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주점이다. 점자다. 이랬어요. 예. 점자 소타. 그래서 점자입니다. 예. 자, 182페이지 09번입니다. 182페이지의 09번 점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기억 점유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자, 지금 이런 소리인데요. 자, 갑이 이 6년을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 점유하다가 을한테 넘겼어요. 그 사이에 을이 또 7년을 점유를 했습니다. 을이 7년을 점유를 했고 을이 6년을 점유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병이 지금 7년을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하는 소리가 앞에 이 전 점유자의 기간을 합산해서 20년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점유는 꼭 현재의 점유자가 20년을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점유의 승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뭘 인정한다고요? 점유의 승계.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두 승계하냐 했더니 하자도 승계한다는 겁니다. 모두 승계했다고요? 하자도 승계된다. 자, 그래서 거기 09번의 기억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점유를 상속받았다. 상속 동그라미. 근데 시작을 타주 점유로 시작을 했죠? 다시 한번 니은번 뭐로 시작했다고요? 타주 점유. 타주 점유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노비의 자식은 노비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타주 점유를 상속받으면 상속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타주. 그래서 자주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디귿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와 분리하여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된다. 거기 새로운 권한 박스. 새로운 권한이 뭐예요? 매매. 다시 한번 새로운 권한이 뭐라고요? 매매. 매매를 통해서 자기만의 점유를 개시해야만이 인정이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리을.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점유의 승계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 자기 점유로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자, 여기 봅니다. 만약에 갑의 점유, 이 갑의 점유는 이게 타주 점유였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승계된다 그랬으니까 타주 점유도 승계되는 거죠. 그러면은 7년 합하니까 20년이 아니라 몇 년 됐어요? 14년이 된 거예요. 하자가 승계됐으니까 그러면 타주 점유는 합산 못 하잖아요. 그러면 7년 이렇게 해서 14년이니까 시효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만의 점유. 그래서 다시 리을번 다시 할까요?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점유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그렇습니다. 미음번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의 계속은 추정받나요? 자, 잠깐만. 점유에서 추정받는 게 5개인 건 알고 계시죠? 선의, 자주, 평원, 공연, 계속적 점유 추정되잖아요. 뭐가 추정된다고요? 계속적 점유는 추정되는 거 맞는 거예요. 다만 추정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는 거 5개인데 추정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점유 중에서 무과실 점유가 추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비읍번 갑니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가 다른 경우에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도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점유 양 시점의 점유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있을 때는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가 이게 추정된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비읍번 틀렸네요. 자,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더라도 하자도 같이 승계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185페이지 13번을 보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했다 이 소리죠. 계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등기가 넘어가면 우리 판례는 등기가 넘어간 즈음에 점유도 같이 넘어간 걸로 봅니까? 판례는 등기가 넘어간 날 모두 같이 넘어갔다고 본다고요? 점유 인도도 같이 넘어갔다 이렇게 판례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돼서 넘어가면 모두 넘어갔다고요? 점유. 그러면 갑으로부터 점유도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유 인도도 되어졌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등기만 넘어온 게 아니라 등기 넘어온 날 모두 넘어왔다고요? 점유 인도도 같이 넘어왔다. 목적물에 점유도 같이 넘어왔다 이 소리예요 지금. 누가요? 판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온 날 모두 같이 넘어왔다고요. 점유 인도도 동시에 넘어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가 됐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복귀가 됐고 이걸 갖다가 유인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왔다. 다만 등기는 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등기는 지금 을한테 남아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을이 지금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을의 점유가 만약에 선의의 점유라는 겁니다. 자, 선의의 뜻이 뭐예요? 모른다. 뭘 모르는 거냐? 계약할 당시에 이 계약 목적물에 무효 취소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 이걸 무슨 뭐라 그런다고요? 선의. 그래서 을의 점유가 선의라고 한다면 을에게는 과실 수취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뭐를 인정한다고요? 과실 수취권을 인정한다. 과실 수취권을 인정하니까 과실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을의 점유가 악의 점유다. 악의 점유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그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비용 상환 청구를 하는데 필요비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유익비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선악 불문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선이 악이 불문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자, 필요비와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과실을 수취한 자가 누구죠? 선이죠. 과실 수취한 자 선입니다. 이 선이는 통상의 필요비를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
특별 필요비만 달라고 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만. 그 다음에 과실을 수취하지 않은 자. 과실을 수취하지 않은 자는 악입니다. 악의는 과실을 수취하지 않은 대신에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유익비는 유익비는 이게 지금 가치 증진이 현존했을 때입니다. 가치 증진이 현저했을 때 달라고 하는데 누가 이 설치 비용과 가치 증진 비용, 가치 증진 비용 중에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설치 비용으로 할 건지 증진 비용으로 할 건지 이런 거 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갖다가 점유하는 과정에서 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을 훼손시켰다. 목적물을 멸실 훼손을 시켰다 이거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을 훼손시켰다면 그렇다면 선이면서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남아있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남아있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라. 선이면서 타주 점유, 악이면서 자주 점유, 악이면서 타주 점유.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거네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자, 니은번 과실 취권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의 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죠? 없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 이미 써버린 것이라면 대가를 보상해야 되겠고, 네 번째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을 훼손할 때는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 여기 봅니다. 선의의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타주.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전 손해배상해라.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5번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갑소유의 건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을에 대해 잠깐만 점유할 권리가 없다란 말을 박스 치세요. 점유할 권리가 없다. 점유할 권리가 없다. 이 문제 조심하세요. 점유할 권리가 없다라고 줬어요. 현재의 점유자 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의해 반환 청구를 하였다. 단 을은 그 물건을 과실을 취득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을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악이라도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악이라도 뭔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필요비. 악이라도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된다. 손상된 부품 마모돼서 교체에 들어가는 데 마모돼서 교체에 들어간 비용은 다 무슨 비용으로 본다고요? 필요비로 봅니다.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훼손할 때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손해전부를 배상. 여기 봅니다. 선의의 자주점유자라고 그러네요. 선의의 점유자는 전 손해배상이 아니라 뭐만 주면 된다고요? 현존이익 남아있는 것만 주면 되니까 디귿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을의 선택. 을은 점유자입니까? 회복자입니까? 거기 을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이 지금 점유자예요? 회복자예요? 점유자죠. 그럼 여기 보세요. 설치비용, 증진비용 중에서 누구 선택해야 돼요? 회복자. 돌려받을 사람 갑이 선택해야 돼요. 을은 지금 현재 점유자고 회복자는 갑이 회복자 돌려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을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해야 돼요? 갑의 선택이라고 해야 돼요. 틀렸고요. 리을번 틀렸습니다. 미음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한 경우에 악의의 점유자와 타주 점유자의 배상 범위는 동일하다. 여기 봅니다. 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손해배상이죠. 그 다음에 타주라고 되어 있는 것도 뭐로 되세요? 전손해배상.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와 타주 점유자는 손해배상 범위가 뭐 한다고요? 같다. 맞네. 자, 거기를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과실을 수취한 자, 과실을 수취했습니다.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할 때는 그 현존이익 범위에서 배상된다. 여기입니다. 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악이라고 두고 나오는데 악의는 자주 타주 불문하고 현존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전 손해배상. 결론적으로 2번 틀렸네. 3번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가 이행지처로 인한 지연배상금까지 지급을 하라. 맞습니다. 네 번째,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중에서 증가가 현저한 때에 한해서 상환을 챙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익비는 가치 증진이 뭐 했다고요? 현저해야 돼요. 가치 증진이 현저했을 때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란 말이 뭐냐면 유예입니다. 허여가 뭐라고요? 유예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번 하나 보겠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 기억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한다. 아까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 두 군데에서 물권 청구권이 발생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점유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고 소유권은 영구무한이라고 아까 칠판에 판서했죠. 예. 그래서 여기가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이니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 여기 예방 뒤에는 과 and가 들어오면 안 되고 또는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가 나오고요? 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담보를 청구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예방과 함께 그러면 and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둘 다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방해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예방과 함께 그래서 and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디귿번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건 갖다 바친 것이기 때문에 침탈로 보지 않습니다. 사기에 의해서 갖다 바친 것은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이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므로 그렇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점유권으로 못 돌려받으니까 뭘로 돌려받아야 돼요? 소유권으로 돌려받아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으로 돌려받습니다.
자, 디귿밥 맞고 리을본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침탈자의 선의의 승계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는 점유물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없다. 예.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지금 갑의 이게 갑의 토지인데 이걸 을이 지금 침탈을 했습니다. 침탈을 해서 이걸 갖다가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병은 선이에요. 그래서 병에서 다시 정으로 넘어가는데 정이 악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갑은 여기 이 악의의 이 전득자, 악의의 전득자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여기가 선이었기 때문에 선의에서 악의로 넘어갔을 때는 앞에가 선이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못 돌려달라는 것은 점유권은 못 돌려받는 것이지 소유권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 못 돌려받는다고요? 점유권. 여기가 점유권이니까 점유권으로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나 뭘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리을본 선의의 승계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율 반환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없다. 자, 미음본 간접 점유자는 점유율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율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읍본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점유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에 관한 소를 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또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